반갑습니다. 현초입니다. 오행에 모자라는 기운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목이라는 것은 일년으로 말하자면 봄 기운입니다. 하루로 말하자면 아침이죠. 방향으로 말하면 동쪽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기운, 뭔가 출발하고 뭔가 계획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 이러한 목의 기운은 사람으로 치자면 어린 아이와 같고, 나무로 치자면 싹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출발하고 발생하고 상생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생명활동의 기운, 이것이 목입니다. 우리가 사주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받아서 생년월일을 딱 넣어보면 본인의 그 기운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목이 지나치게 적거나 하는 분들은 이러한 목의 기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평소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거나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잘 못하거나, 또는 손목 발목이 자주 다치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또는 평소에 눈이 자주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도 전부 이 목에 관계된, 간에 관계된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아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 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치자면 목의 기운에 속하는데, 이 아이 때는 뭐든지 해야 되거든. 호기심이 많고. 근데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도전 정신이 없어. 그 애는 목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이러한 목기를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자, 일단 건강적으로 바람을 쏘이는 게 좋습니다. 풍욕이라고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서 옷을 할딱 벗어요. 부끄러우면 속옷은 입고 계시고 옷을 할딱 벗고 그 있는 바람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풍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욕입니다. 우리 요즘 국립공원들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큰 나무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죠? 이왕이면 이 나무가 이 피톤치 그런 거 많이 내는 그런 나무 편백입니까? 그런 나무 숲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그 나무들이 건강하고 싱싱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에서 이왕이면 동쪽에 있는 나무, 그 중에서도 소나무 또는 상록수에 해당되는 나무를 가만히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운을 내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은 이렇게 쭉쭉쭉쭉 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근육과 인대 이런 쪽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 풀기. 이 목은 목하고 통합니다. 손목, 발목, 우리 모가지 다 목입니다. 이런 것을 잘 스트레칭을 해주고 풀어주는 것이 우리 목 기운을 보완하는 데 좋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눈으로 놓았어. 이 목이 약한 사람들은 눈이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비빕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에 열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눈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눈 주위의 혈류 현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것이 간의 부담을 줄어들게 해서 간을 오히려 좋게 하고 우리 목의 기운을 도와줍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이 잘 안 떠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목의 기운이 부족하구나,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다소 황당한 방법일 수 있는데, 언염, 내 생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간은 오른쪽 가슴 밑 부부에 있습니다. 그 부위를 생각으로서 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을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을 생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싹 청소해서 잡아였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또는 의학 관련 책을 보면 간에 대한 사진을 보세요. 그 간에 대한 사진과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내 이미지화 시켜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기운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간다는 것은 거기에 기운이 간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작용이 강하게 하는 사람, 약하게 하는 사람 정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산. 등산은 올라가는 행위죠. 등산도 목의 기운을 보완하는 데 좋습니다. 애가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할 때,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처음부터 높은 산 가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얕은 산 또는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3분의 1 정도까지만 애를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과자를 가져가든지 음식을 가든지 애들한테 재밌게 하세요. 호기심 있게 재밌게 해서 듣고 가서 처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 내려오세요. 그런 식으로 등산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기운을 흔들어 준다는 겁니다. 고여 있는 것은 수, 그것이 활동 변화하는 것은 목, 그래서 끌어주는 것은 이것을 흔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좋습니다. 단 걷는데 1시간 이상 걷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우리 몸에서 뼈라는 것은 자동 혼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근육이나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탁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세우는 기운이 목입니다. 그래서 목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하는 근육 인대와 관계이기 때문에 헬스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근육을 우리가 이렇게 근육 빵빵히 하라는 그런 헬스보다는 각각의 인대를 요소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헬스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연성을 도와주는 이런 태극근, 그죠? 태극근 좋습니다. 태극근 아주 좋습니다. 태극근은 이 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력을 아주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에 좋고, 그죠? 우리 기운을 깔아앉히는데 상당히 유연하고 깔아앉히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밍 이런 거 좋습니다. 특히 도전의식이 부족한 애들, 뭔가 도전을 하기를 겁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클라이밍, 목의 기운입니다. 권합니다. 그 다음에 부항이 좋습니다. 부항이라는 것은 정혈작용.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부 표면을 20배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안에 있는 이 노폐물들을 순환을 좋게 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간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에 아주 좋습니다. 피로 회복이 좋습니다. 특히 이 오른쪽 젖가슴 밑에 있는 일월기문이라는 이 간에 대한 혈자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부위를 부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탕이라고 있습니다. 음양탕은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섞으면 그 기운이 뱅 돕니다. 음양이 만나면 태극 현상이 일어나요. 확 돕니다. 그것을 먹는 겁니다. 반드시 뜨거운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찬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아기 소변입니다. 어린아기 3살 이전에 어린아기의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 어린 애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목의 기운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자, 음식으로는 새싹에 싹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싹을 가지고 만든 어떤 우리 그 녹즙 있잖아요. 적진 않은데 녹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 목의 기운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새싹 비빔밥. 그 다음에 봄에 쑥쑥쑥 올라오는 쑥. 이게 다 목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쭉쭉 올라오는 두루. 그 다음에 이 간에 좋다는 미나리. 그죠? 그 다음에 죽순. 이런 거 전부 다 목기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버섯. 버섯은 이 빨딱서가 있죠. 이 목기운입니다. 이 군뱅이. 모든 어린 것, 새끼 이런 것들은 다 목입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붕어, 다슬기 이런 것들은 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간의 기운을 도와주고 이 간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
매실, 유자, 모가, 이 신맛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부추, 오미자 뭐 이런 것들. 부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추는 콩팥에도 좋고 간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초, 뭐 감식초, 사과식초 여러 가지 식초가 있잖아요. 뭐 초계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초류도 전부 다 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물건으로서 어떤 것이 풍수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 목을 상징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집에서는 대문입니다. 대문. 다르게 말하면 대문을 잘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대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깥 기운과 연결되는 통로죠. 목이라는 것은 처음 세상을 만나러 나가는 기운, 그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에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인 이 대문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면서 화사한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거기에 꽃이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소나무. 동해안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고 소나무는 상록수죠.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소나무, 죽은 거 안 됩니다. 싱싱한 거여야 됩니다. 그런 사진이나 그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와 관련된 사진, 그림 좋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또는 아이들이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림 아주 좋습니다. 목의 기운을 팍팍팍 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매화나무. 매화가 활짝 핀 거 말고 막 피어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나리, 산수육, 진달래, 사고 이 봄에 피는 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 사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그런 이 개나리나 이 산수육, 그죠? 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목산. 목산은 미인봉이라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쭉 올라가는 이런 산입니다. 이런 산이 이 목산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목산 형태의 우리 산청에 가면 문필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목산이거든요. 그 목산 형태의 사진을 걸어 놓는 것도 그 기운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가 초봄에 밭을 가는 모습도 목기운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습, 그런 것이 이제 목기운입니다. 그런 사진들, 그림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목은 목이기 때문에 우리 목성 있잖아요. 목성의 사진 이런 것도 우리 목기운, 특히 아이들이 꿈이 없고 이런 애들 방에다가 목성 사진을 딱 걸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당군, 우리 당군상 있잖아요. 당군상이나 당군 사진 그런 것도 목기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쭉쭉 올라가는 이 남상타워나 뭐 롯데월드, 하여튼간 쭉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그 롯데월드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 이런 것도 다 이 목기운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목기운은 좀 어린 기운 이런 걸 말합니다. 싱싱한 기운, 쌩쌩한 기운, 어린 기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가이 주스 사고 이런 것도 다 목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로서 이것은 다 사진이나 그림을 의미하고 요거는 캐릭터입니다. 깨구리, 물론 사진도 괜찮아요. 깨구리 캐릭터, 호랑이 캐릭터, 토끼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뭔가 의욕이 없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깨구리 캐릭터 이런 것들이 그 기운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봄이 되면 이 경칩이 지나면 이 웅크렸던 이 깨구리들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런 이 깨구리.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호랑이 이렇게 좀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목기운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호랑이 수염. 이 부적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동물원에 이 사육사 하시는 분들은 이 호랑이 수염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그런 거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수염은 또 부적 삼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목기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수염이란 자체가 삐지고 노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목이거든. 거기에 또 호랑이가 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 플러스 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목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색깔로는 연두색이나 초록색이나 새싹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이 이 목의 기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새벽에, 정초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도 좋고, 또는 그 목탁 소리, 우리 정초 새벽 기도 가면 목탁을 두드리거나, 제가 절에는 한 번씩 가봐도, 제가 성당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뭔가 새벽에 두드리는 소리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소리를, 그 연불 소리나 목탁, 아침에 말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4시, 4시부터 하는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소리 또는 그 연불 소리 또는 그 목탁 소리를 녹음해서 그거를 들으면 목기운을 받는다. 단, 그 연불하고 목탁 두드리는 그 주체자인 그 수행자가 기운이 쌩쌩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쩌면 술 한잔 먹고 너무 비리비리하게 하면 그 기운이 약해요. 그분이 아주 정말 이렇게 쌩쌩하게 그렇게 목탁을 청하게 할 때 그 소리를 딱 들어서 가지면 상당한 목의 기운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새벽 인시에 나타나는 이렇게 교회나 절에 이 종소리, 뭡니까? 해인사 가면 그런 거 종 새벽 땅 치잖아요. 그죠? 그런 종소리를 녹음했다가 그것을 들으면 나의 뭔가 이 숨은 의식, 이런 의욕, 또는 나의 혼을, 잠재된 혼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새해에, 새벽에 새 첫 시간 딱 타종을 딱 하잖아요. 그 소리를 녹음하거나 그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그 현장에 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 그 외에 우리 일출이 있지 않습니까? 일출. 있는데 일출을 보거나 일출하는 그 동해안에 가서 그것을 정초에 가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듣고 가서 보는 거. 그런 것은 상당한 목기를, 쓸데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그 아이의 적극성, 목기운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생활로서는 첫째, 가장 좋은 것이 기지개입니다. 아침 딱 일어나면 기지개부터 쭉 펴는 거예요. 팔다리 쭉쭉 펴는 거예요. 이것이 목의 기운을 도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은 굽혔다 폈다 해서 오행 운동이 다 있습니다. 딱 엎드리면 수요, 일어서면 목이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화요. 그죠? 그러고 이 가정은 다 토요. 그 다음에 숙이는 것은 금입니다. 이 목화토금수가 이 절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은 목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딱 굽히는 목적이 뭡니까? 딱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을목일간이, 을목날에 태어난 사람이 목기운이 뿌리가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좋습니다. 그 외에 뭔가 추진하는 힘이 약하거나 뭔가 새롭게 밀어붙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밤에 하는 것보다도 새벽에, 특히 3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하는 절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무궁한 에너지, 새로운 상상력,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새벽의 절 아주 권합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동경, 새로운 세상과 나가 접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새로운 데 가면 적응을 잘 못합니다. 소통이 잘 안 돼. 마음의 문을 열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독서입니다. 이 독서가 목기운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난 기운을 보니까 나무 목기운이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릴 때 엄마가 이 여러 가지 세상을 적혀져 있는 책을 읽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악수입니다. 악수. 상대방과 나와 소통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해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리허그입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것도 목기운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죠? 음과 양이 만나면 거기에 목이 생깁니다. 생명이 생깁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목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 현상, 새로운 기운의 활동이 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동네 아파트에서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기운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사주에 목기운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절은 좀 실천하고 있고, 기지개는 항상 또 하는 거고, 잘 안 쉽더라고, 이게요. 자, 그래도 여튼, 원한다면, 하면 반드시 이것은 그 기운의 보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행이죠. 새로운 문물을 보고 바람을 씌우는 거. 그죠? 여행입니다. 그래서 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여행이, 그리고 실제로 목기가 부족한 사람 중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기, 이 목의 상대 개념인 금기가 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여행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 기부, 나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에 관계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신각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새벽, 다른 또 여러 가지 종류에서는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목이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 하는 기도가 특히 좋다. 만약에 금기가 필요하다면 오후나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고, 그죠? 목이 필요한 사람은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 것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새로운 문물. 그래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새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병입니다. 목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병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진로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 나면 무조건 내가 사야 되고 막 신상 무조건 그저 해야 되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병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내가 절제할 때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손톱, 발톱이 매일 자라죠. 이 자라는 개념이 목이거든요. 그래서 손톱과 발톱을 잘 관리해 주는 거. 그런 것도 목의 기운을 보완하는 데 쓴다. 그 다음에 자기 방을 자기 스스로 꾸며보는 것도 목기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꾸밀 때 이런 것, 종이 안에 소나무나 매화나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이나 이런 그림과 사진을 가지고, 그죠? 그것을 넣어서 하면 더욱더 좋겠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갖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목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처음에 딱 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목기 없는 사람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앵간한 건 안 하기 때문에. 예. 하면 됩니다. 할까 말까 할 때. 그 다음에 이 목이라는 것은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인이거든요. 이 목기운 자체는 인이 필요한 겁니다. 인의 기운이기 때문에 역지사지, 그와 나와 생각 자리를 바꿔서 보는 것. 그래서 기소불력을 무시의인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시키지 않는 마음. 그런 것도 다 인이죠. 그 다음에 같이 살자, 더불어 살자. 왜? 사람이 둘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와 같이 살자 하는 마음이 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문을 열고. 그래서 대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인자한 마음을 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바람, 생명,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을 느껴보는 겁니다. 가만히 손으로 느껴보고, 코로 느껴보고, 눈으로 느껴보고, 호흡으로 느껴보고, 내 모든 몸의 감촉으로서 이것을 다 살아있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이 목의 기운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모님에게, 조상에게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목의 기운을 기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은 혹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것들로 통해 가지고 목의 기운을 보충해서 하셔가지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